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그 대체 휴일이니까 광복절 3일 동안 쉬는 연휴의 이제 첫 번째 날을 맞았습니다. 한참 뭐 휴가 피크철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이동하시는 분들, 또 피서지 가시는 분들 또 많습니다. 그동안 뭐 억눌렸던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뭐 이렇게 나가지 마라, 가지 마라, 움직이지 마라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또 감정적으로는 사실 그게 좀 안 되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. 뭐 계곡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또 바닷가 찾아서 또 휴가를 또 즐기신 분들도 괜히 그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, 문제는 좀 연휴가 이렇게 지나고났을 때 이 확진자 수가 지금 2,000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, 이게 뭐 더블로 좀 나오지 않겠느냐, 이 다음 주가 좀 변수가 좀 될 것 같은데, 휴가 첫날 있었던 뭐 자영업에 대한 이야기들, 또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 잠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도록 해요. 자, 이제 그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었던 우리 조카, 이 조카를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. 이제 대위로 전역을 했으니까 벌써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조카가 항상 이제 어린 모습들, 어렸을 때 그 모습들만 보고 뭐 명절 때 항상 저 데리고 축구하고 꽁차고 이렇게 뭐 그렇게 데리고 다녔던 그 모습들만 봤다가 지금 이제 33살이 됐더라고요. 제가 나이를 이제 먹어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생들이라든가 조카들이 이렇게 쭉 커나가는 모습 보면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. 참 이제 그런 모습들 보게 됐습니다. 이제 의젓하게 다 커서 큰 조카는 이제 뭐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경찰관이에요. 근데 지금 작년에 결혼하려고 했다가 3번을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. 예식장까지 잡아놨는데 코로나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뭐 결혼 날짜 이제 이번에는 할 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 있고, 둘째는 이제 군인에서 전역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죠. 한 1년이 채 안 됐는데 우리 조카도 지금 군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대위 전역하고 군무원. 엊그저께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. 군무원도 국방부 쪽에 서울에서 근무를 하니까 뭐 괜찮죠. 사실 뭐 준 공무원이나 다를 바합니다. 문제는 쭉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이제 조카하고 이제 결혼할 친구죠. 결혼할 전제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한 살 많은 연상이긴 한데 커피숍을 또 서울 수도권 김포 쪽에 또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. 창업 경험은 없는 상황이고, 또 집에서는 또 창업을 이렇게 지원해줘서 커피숍 하나 해주려고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. 집에 좀 경제적인 좀 여유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상가를 하나 직접 구해서 거기서 커피숍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. 또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. 참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도 뭐 자영업을 하고 자영업을 주제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, 제 주변에 뭐 가족, 또 친구, 뭐 지인들도 사실 커피숍 창업을 많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예요. 여러분 뭐 보셨지만, 여러 차례 보셨지만 이런 게 정말로 지금 이 주변에서 이 상황에서 커피숍에 대한 창업 수요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오늘 또다시 느끼게 됐습니다. 뭐 결론적으로 뭐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공교롭게도 커피숍 창업 이야기를 커피를 마시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. 지금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다음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으니까 이 군무원 이 합격 소식이라든가 직장이 이렇게 잡힌 다음에 거주지 쪽과 관련된 쪽에 사고, 이미 이제 창업을 하려고 했으니까 하지 마라 뭐 해라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. 이미 마음이 정해지면 뭐 뭐냐 소유의 경일기준이냐 뭐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되는 거죠. 저한테도 상담을 해주신 분들이 대부분 뭐 창업을 마음을 한 90% 정해놓고 이제 확증 편향이죠.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. 거기서 쓴소리 안 좋은 소리 막 하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부질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 정도 선에서 이미 기운다면 거기서 뭐 안 좋은 소리, 부정적인 소리 하기가 좀 그렇으니까 또 그냥 거기에 맞춰서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, 이번에는 아직 이제 시작을 안 했으니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경험을 좀 하고 알바라든가 좀 준비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꼭 그렇게 해라.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집 근처 이 상황들 보면서 이 소자본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 경험 쌓이면 그때 이제 내 가게를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2가지 좀 팁을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또 가족이잖아요. 또 조카 그러니까 잘 되면 좋은데, 지금 한 1억 정도 좀 어설프게 사실 뭐 1억 정도 이 소규모 이 자금이죠.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지난 1년 사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전국에 이 커피숍 창업이 이 10,000개 가까이 이루어졌습니다. 정말 놀라운 수치죠. 자영업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커피숍은 10,000개가 늘었습니다. 그리고
한 6천 개가 폐업을 했습니다. 워낙 이게 이 변화무쌍한 시장이죠. 이 창업도 많이 되고 폐업도 많이 되는 시장. 그러니까 주변에 창업하는 신규 창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폐업을 많이 해도 그 수요를 덮어버린 현상이 나오니까 일종의 커피숍은 이 대한민국 커피숍은 이 창업에 좀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게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. 이 주변에서도 어설프게 좀 소규모로 저가 커피 초구매로 가는 거 아니면 경쟁력이 사실 이 틈에서 한 1억 내외 이 소규모 창업이라고 너무 이제 특색 없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쪽으로 이렇게 와서 간다면 내가 뭔가 특별히 뭐 와야 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했다가는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몸고생 마음고생 뭐 대출까지 받아가서 했을 때 커피가 정말 녹록지 않거든요. 저도 해봐서 알지만 장밋빛 청사진 갖고 계신 분이 너무 많은데 이 현실과 이상은 하늘과 땅이다. 예,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물론 잘 되는 데는 되죠. 특별한 뭔가 스페셜한 꼭 거기 가야 돼. 거기밖에 없어. 대한민국 왔을 때 거기밖에 없어. 사진도 요즘은 중요하죠. 사진을 찍으면서 이 커피 맛은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요즘 보면 스타벅스 굿즈 이런 게 되게 많아지고 있죠. 스타벅스. 저도 다이어리 쓰고 있거든요. 스타벅스 다이어리 쓰고 있는데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. 오늘도 동생들은 스타벅스 이 다이어리 여기 있네.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다이어리. 네, 스타벅스 다이어리는 오늘 처음 썼거든요. 여기 로고도 들어가고 좋을 줄 알았잖아요. 근데 안 좋아요 별로. 다 떨어져요 이렇게 팍. 예.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좋은데 브랜드 그런 좋은데 사실 뭐 효용성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. 뭐 머그컵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. 이거 브랜드가 좀 올라가면서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거나 아니 뭐 저가 커피로서의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 규모의 경쟁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정치기가 좋은 곳, 이 바다 절경이 있는 곳 그런데 정말 여기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런 데는 커피 10,000원에 팔아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뷰 포인트라든가 이 캐릭터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평범하고 똑같은 아니면 사장님이 너무 미남이거나 미녀거나 매력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진짜 커피숍 버티기 힘들어요. 아니면 서브 메뉴라든가 이 스페셜한 뭐 기술적인 그런 차이가 없다면 이 사람은 힘든 게 커피숍인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그 조카한테는 진짜로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했었던 이 경험담 이야기해주면서 제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내일이 광복절입니다.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불어서 좀 시원하긴 한데 낮에는 햇볕이 너무 따갑더라고요. 아직도 덥더라고요. 이렇게 기온차들이 조금 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고 코로나가 계속 걱정입니다. 연휴 끝나면은 굉장히 많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건강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 주변에서도 확진자들이 쏟아지고 있어요. 지금 나오고 제 주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제 이제 애들 이 초등학교 중학생 학교 이제 건강 검진을 받으러 집 앞에 종합병원 갔다 왔는데 참 뒤스럽게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딸이 시력이 봤더니 뭐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. 앞에 있는 거를 되게 화나도 나고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. 시력이 이제 0.1 나왔더라고요. 자영업을 하면서 이제 서로 바쁘고 집안 챙기지 못하고 애들도 요즘 스마트폰 하다 보니까 시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많이 속이 상하더라고요. 이게 또 자영업 사장님들 또 비애가 아닌가. 애들 제대로 케어 못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돈이라도 많이 벌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이것도 못 챙기고 저것도 못 챙기는 그런 이제 그 답답하고 좀 솔직히 좀 화도 나고 책망이 좀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. 자, 토요일입니다. 연휴 첫날인데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좋은 또 일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재개발 관련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. 이 경찰도 마찬가지로 언론 중재위 제소를 당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재개발 기사를 한번 썼더니 벌써부터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사업비가 한 1조 이상 되는 큰 사업이다 보니까 거친 사람들이죠. 뭐 조폭도 있고 막 복잡합니다. 진흙판 싸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또 협박과 뭐 그게 좀 들어가지고 한 번 들었을 때는 막 놀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두 번, 세 번 들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니까 하시라고 또 그랬습니다. 아무튼 뭐 소신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하면
진실은 또 밝혀질 것이다라는 각오로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예,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